네, 안녕하십니까. 로집사 법인회생 파산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예, 저희 로집사는 뭐 제가 퇴직한 이후로 기업회생과 뭐 파산,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해서 뭐 중점적으로 많은 업무를 해왔는데요. 어제 그 중요한 사건을 하나 이제 기업회생을 하면서 이제 저희 팀원들이 5명 정도가 지방 출장을 가서 이제 4일 동안 그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지금 당장 우리 법무법인이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홍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제 가상자산 분야의 것은 좀 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시급한 구조조정인 기업회생 파산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뭐 구조조정을 돕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가 나름 우리나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최고의 전문적인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유튜브나 아니면 특히 검색이라든지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부터 뭐 법인회생 파산을 했었고, 뭐 5천억이 넘는 그리고 이제 채권자도 1만 명이 넘는 큰 사건들, 뭐 리조트 사건이나 아니면 다수의 골프장 사건들, 회원권이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뭐 M&A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 당시에도 이제 저 스스로 이제 ARS와 관련된 그 부분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 구조조정 시즌이 돼서 기업 회생이 많아지게 되니까 다수의 그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그런 법무법인에서 뭐 기업 회생 파산을 한다라고 이제 많이 광고를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희 법인은 그와 관련된 것을 하지 않고 있어서 좀 더 사람들에게 저희를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할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제대로 된 법무법인을 찾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뭐 지금 어려움에 처한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CFO님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어려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그런 뭐 친구를 가진 분들이라고 하실 건데요. 뭐 기업회생, 회생계획안 뭐 쓰고 그리고 회생 개시 신청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어찌 법률가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조금만 보정 명령해서 받아주면은 기업 회생 개시는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생 개시가 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결국은 그 회생 개시를 통해서 회사의 구조조정을 하고 그 당시에 회사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가장 회사의 최적인 뭐 솔루션을 그때그때 좀 파악을 하고 이를 관리위원과 회생법원에 알려서 좀 절차를 빠르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회생법원에서 인가에 붙일 만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런 회생계획안을 가지고 뭐 채권자들이라든지 뭐 담보권자 또 어떤 경우에는 주주까지도 모두 동의를 얻어서 결국은 회생 신청을 한 뭐 대주주라든지 아니면 그 대표이사 이사진이라든지 아니 어떤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회생 신청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사건을 하다 보면 회생 경험이 거의 없는 법무법인에 어떻게 해서 이제 회생 개시를 맡겨가지고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관리원이나 회생법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인 회생에 있어서 제출하고 또 충분히 소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안 된 상태로 신청서가 오기 때문에 매우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제 회생 신청을 뭐 기각하거나 이렇게 하면 기업 입장에서 회생의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쉽진 않고요. 법이라든지 실무적인 것들에 대해서 보정을 하면 그게 보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회생법원의 관리위원이라든지 회생법원 판사님들이 그 개시 신청을 한 법무법인을 지도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향후에도 회생 진행이 매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이 사실 다른 데와 다른 거는 저희는 뭐 강력하게 회계법인과 그다음에 세무사무소가 강력하게 유기적으로 통합돼 있어서 저희는 사실 그 회생 개시 신청서 쓸 당시에 이미 어느 정도 간이 실사를 하고 그리고 숫자를 맞춰서 잠정적으로 회생법원이 바로 저희의 그 회계 분석된 신청서만 보고도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곳의 법무법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경우 뭐 법률적인 부분은 법무법인이 하고 회계 자료라든지 세무 자료는 각각 그때그때 아는 아니면 본인들이 협업하는 세무사나 회계사 사무소에 이러한 내용으로 좀 그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보수 문제로 집중적으로 저희처럼 뭐 며칠간 내려가서 간이 실사를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그 법적 사건은 뭐 아시겠지만 법무보수가 비싼 곳부터 뭐 싼 곳까지 다양하게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기업회생이라든지 법인회생은 사건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름아름으로 그 진행을 되어 오다가 한 번도 기업회생이라는 걸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기업회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가 법인회생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나 인터넷 광고 검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저희가 많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저희도 어떻게든 광고를 하고 저희를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아, 회생에서 가장 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것이겠죠. 저희가 몇 가지, 제 얼굴만 보면 이제 심심하니까 좀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I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실무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기는 합니다. 기업회생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좀 알려줬는데 일단은 제일 큰 부분은 어, 대주주와 그리고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 경영권을 상실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그 경영권 상실을 막기 위해서 개인 자금까지도 최대한 하다가 오는 경우,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렇게 돈이 다 개인 자산까지 들어가고 나서 오게 되면 그 예납금이라든지 법무보수가 사실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경우에 저희가 타이밍을 좀 빠르게 가져가 보시라고 하는 게 향후에 특히 급여의 지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좋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야 되고요. 그 자문을 얻는 과정에서 향후에 정말로 회생 신청을 할 때 어떤 법무법인을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회생 개시 신청서까지 하고 그 이후는 회사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회생 법원에서도
이제 잘 도와주지가 않게 돼서 회생법원과 소통이 어려워져서 결국 회생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력업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재료라든지 이런 게 부품이나 원자재 하는 그 상거래 업체들이 이제 거래를 끊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두 가지를 이제 뭐 감안하더라도 당장 그 EOD가 발생해서 그 은행에서 계좌가 거래가 정지되게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고민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생 개시 신청을 하고 나서도 본인들이 어떻게 이제 회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회계사와 그리고 구조조정 전문가, 변호사 이런 분들이 회사와 숫자를 보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진 법무법인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법인 노집사는 제가 이제 대전하고 또 서울회생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기업회생 파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절차 진행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같이 있는 저희 회계법인과 그리고 세무서 사무소도 조사위원 경험과 대전지방법원에서 관리원 경험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서 전문가로서 최선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감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기업 회생을 하게 되는 경우, 그 회생 절차를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파산 절차는 또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대표이사의 가수금이라든지 가지금은 또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어떻게 보는지를 잘 아는 법무법인에 가셔야 제대로 대응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조사위원 단계에서부터 그 조사위원과 그 이제 회계 실사를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는지 대응을 하고요. 그 조사 보고서에 이제 회생 개시가 타당하다는 점, 그리고 부인권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청산 가치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김앤장이나 세종, 율촌 같은 대형 법무법인은 그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가 한 팀으로 이런 사건들을 많이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저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5천만 원, 1억 미만인 수임료를 받고 그런 대형 펌에서 이런 작은 회사들, 그렇게 착수금이 1억 미만인 정도의 회사들에 대해서는 대형 펌에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조직을 유지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경험이 저희가 훨씬 많다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아산병원, 삼성병원, 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이런 연대병원 같이 이제 대형 대학병원이 대형 펌이라고 하면, 뭐, 이제 그런 그 대장과 관련된 전문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화상과 관련된 전문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척추 수술과 관련된 전문 병원들이 있는데 그런 전문 병원은 대학병원에 비해서 훨씬 그 케이스가 많고 다양한 그런 사례를 다뤄봤기 때문에 진단이나 처치가 더 정확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도 감히 이제 대학병원보다 더 나은 그런 전문 병원의 회생 파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무법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생 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자금이 이렇게 말라버리고 그리고 진행을 이제 회생
그 대표이사가 아니라 이제 대표이사가 관리인 지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생법원과 소통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뭐 관리위원에게 물어봐야 되는지, 뭐 법원 회생재판부에 직접 물어봐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판사님마다 또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을 가진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생법원 사건에서는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다양한 특히 민사 이슈, 상법상의 이슈가 있는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문을 하고 허가를 받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역시 다양한 케이스를 했던 법무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무법인이 끝까지 인가까지 하고 뭐 M&A와 관련된 것도 충분한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회생 개시까지 뭐 빠르게 했다. 뭐 비용이 싸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런 뭐 광고 등을 통해서 간 경우에는 괜히 돈만 날리고 원하는 회생 인가까지 잘 못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한테 회생 개시가 되었는데도 진행을 해달라고 오는 법인들도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회생의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기초적인 것, 어찌 보면 되게 기초적인 겁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법무법인은 거의 한 10개월에서 1년 동안의 회생 그 절차에서 저희가 장기적인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표자인 분들을 거의 뭐 자주 뵙고 뭐 어떻게 이 숫자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과연 뭐 존속이 가능하냐, 회생 법원이라든지 채권자들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회생 절차 진행 중에 상거래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영업 망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통을 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생법원의 조력을 많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IP 파이낸싱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회생 절차 내에서 어떤 식으로 뭐 인가시라든지 인가전에 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압류된 그런 자금은 어떤 식으로 가압류를 풀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저희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회생 피들도 별로 많지 않고 DIP 금융제도도 미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데 회생법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존속형으로 하다가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를 매각해서 회사를 살리고 대표자도 어느 정도 보상을 얻고 민영사적인 이슈도 모두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그 업계를 잘 아는 대표이사라든지 대주주가 그 M&A를 할 만한 인수자를 데리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법인의 네트워크가 많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뭐,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법무법인 로집사가 회생 파산에 완전히 포커싱된 그러한 정보만을 이제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기존의 저희 의뢰인들 그리고 뭐 집단 소송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뭐 회생 파산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회생 파산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법무법인 로집사가 우리나라 이제 기업회생 파산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뭐 개인 회생 파산까지 회생 파산 시장에서는 가장 유명한 큰 법무법인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